안녕하세요. EBS 수능 완성 베트남어 1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이 강의를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 결정한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맞아요. 바로 맞는 선택법이죠. 이 교재와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사용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사용법을 잘 알면 그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설명드릴게요. 제가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것을 야구 선수에 비유를 했어요. 우리 수능 특강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구 선수가 그냥 갑자기 야구하고 싶다고 타석에 들어서서 이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또 투수가 갑자기 그냥 공을 던지는 게 아니죠. 기본기를 익혀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체력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뭐 무거운 것도 들었다 놨다 하고 오래 달리기도 하고 또 무거운 타이어 같은 거 끌고 막 뛰기도 하고 그런 훈련을 하죠. 그런 기본기를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또 타격에 들어서는 게 아니라, 타석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투수의 구질별로 분석을 해서 직구일 때는 어떤 폼으로 어떤 자세로 치고, 또 슬라이더일 때는 어떤 코너로 오는 건지에 따라서 또 거기에 맞게 폼을 연습을 하고, 또 커브는 어떻게 연습하고, 이렇게 구질별로 타격 폼을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시합에 들어섭니다. 그러고서 시합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수험생들도 그냥 베트남어라고 하는 것을 나 베트남어 공부를 다 할래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을 통해서 베트남어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익히고 나서는 바로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분석을 연습해요. 투수의 구질에 따라서 타자가 타격 연습을 하는 것처럼 유형별로, 우리 수능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철자, 성조, 발음, 어휘, 문법, 의사소통, 그리고 문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별로 선생님들이 내는 것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문두를 보시면 알아요. 문두가 다양한 것이 있지 않아요. 1번부터 30번 문항까지 문두가 다 다르냐?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몇 가지로 정리가 돼요. 그렇다면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그것을 유형별로 분석을 하면 베트남어가 이만큼이지만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건 요만큼만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과목 중에서 그런 핵심되는 걸 알아서 공부를 할 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높은 점수를 일정 기간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에요. 우리가 수능을 할 때 이것을 알아놓으면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도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고, 또 나가서 성인이 돼서 나에게 맡겨진 업무도 어떠한 것이 핵심적인 요소냐라는 걸 알고 거기에 집중해서 문제를 주어진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유형별 분석 연습이 수능 완성에 해당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수능 특강까지 했고, 선수로 치면 기본기를 익혔고요. 기본 체력을 익혔고, 이제 구체적인 타격 폼을 어떠한 공에는 어떻게 치고 어떠한 문항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하는 것을 익히셔야 돼요. 그것이 수능 완성입니다. 자, 지금 수능 문항은 총 30문항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부터 철자, 발음, 성조 1, 2, 3번, 그 다음에 어휘 2문항, 그래서 5문항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항 번호 1번부터 5번까지. 그리고 문법이 9문항, 그래서 6, 7, 8, 9번. 4문항, 그래서 6, 7, 8, 9, 9번까지.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16문항이에요. 10번부터 25번까지. 그리고 문화가 5문항, 마지막에 26번부터 30번까지 총 30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있지만 일정한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항 유형에 해당하는 일정한 틀이. 우리 교재를 아마 지금 받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다운로드 받아서 있을 거예요. 수능과 동일한 형식의 30문항, 한 세트가 30문항이죠. 그게 10회차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의 강의는 교재의 한 회분의 모의고사를 2개 강좌로 나누어서 총 20강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이 강좌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5강은 유형별로 분석을 따로 할 거예요. 우리 교재에 대해서는 20강으로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 한 회차 모의고사의 첫 번째 강은 철자, 발음, 성조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5번 어휘문항 5문항, 그리고 문법 6번부터 9번까지 4문항, 그리고 26번부터 30번까지 문화문항 해서 총 14문항을 먼저 첫 번째 강좌 때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강좌 때는 의사소통
10번부터 25번까지 16문항을 풀어볼 겁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모아놓은 것은 유형별 특징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을 모아서 그래서 한 회차 모의고사를 이렇게 두 강좌로 나누어서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학생들은 준비를 하면 좋은가? 저는 예습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먼저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거예요. 먼저 강의를 듣기 전에 1번부터 30번까지 쭉 풀어보세요. 내가 풀고서 정답이다. 그리고 해답을 봤는데 다 이해가 된다. 내가 알고서 정답을 맞췄어. 그러면 아는 거예요.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내가 알았지만 찍어온 것 같아.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 또는 틀렸어.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해두세요. 그리고 강의 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45분 동안 50분 동안 쭉 계속 들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찍어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다 완성이 되면 끝이에요. 더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1회차부터 10회차까지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면서 회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자신의 실력이 변화되는 것이 감지가 될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왜냐? 일단 수능 특강으로 기본기를 익혔고 매회 1회부터 10회까지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시험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점점 뒤로 갈수록 내 실력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점점 고득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유형별로 자신이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늘 내가 6번부터 9번 사이에 문법 문항에서 많이 틀린다. 한 세트 중에서. 그러면 문법이 약한 거예요. 또는 26번부터 30번까지 문화 문항에서 많이 틀린다. 그럼 문화 부분이 내가 약한 거예요. 또는 성조에서 늘 틀린다. 그럼 성조가 약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만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면 돼요. 수능 특강에 그런 부분을 본다거나 아니면 기출에서 쭉 그런 부분을 모아서 물음지를 풀어본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이 확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미리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고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수강 후기를 보면은 이렇게 완만하게나마 점수가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3번의 모의평가가 있어요. 6모, 9모, 그 다음에 본수능이 있죠. 그것을 보면서 아, 내가 어떠한 점수를 받겠구나라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우리 수능이 과학이죠.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회차 모의고사를 먼저 풀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 봬요.